내란의 종식이라는 표현을 언론사에서 쓰는 걸 제가 몇 군데서 기사를 봤어요. 네. 근데 과연 내란의 종식이라는 게 어느 시점이 종식일까? 지금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내란이 끝났다라고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마무리는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해가야 되는지는 저희가 또 여쭤보도록 하고 방송 시간이 저희가 뭐 제한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요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이 개헌 제안, 그러니까 대선 날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도 같이 하자라는 그 취지의 입장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보면서는 무슨 느낌을 받을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 박성민 최고는 어떠세요? 이 개헌이란 단어는 사실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젠간 필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사실 뭐 진짜 87년 이후에 개헌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 봐도 지금의 지금 상태를 그냥 그대로 존치하는 게 맞냐라는 문제의식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번 개헌의 포인트는 물론 뭐 어떤 대통령의 뭐 제왕적인 권한에서 좀 힘을 빼는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면서 다들 공감은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포인트가 어떤 대통령의 임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라거나, 그러니까 임기를 단축해서 뭐 4년 중임제라든지 이런 논의로 가는 것보다는 아마 국민들께서 관심 있는 개헌은 개헌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 이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정말 무자비하게 그냥 냅다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것을 이제 다행스럽게도 시민과 이 국회의원들과 뭐 소극적인 군경의 도움으로 막아내긴 했으나 어쨌든 계엄 선포 자체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 공감대가 있을 거라서 저는 사실 국민투표를 뭐 대선 날 같이 해서 이거를 갑자기 내용적으로 다 매듭을 짓자. 이거는 좀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60일도 안 남았어요. 대선이. 좀 경선하기도 바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완전히 매듭지어서 그날 투표를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개헌의 초점은 결국 계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초점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원식 의장이 말한 개헌 안에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사실. 개헌 특위를 띄우는 게 좀 핵심이에요. 그 정도였던 건데, 그런데 제가 오늘 뭐 아침부터 방송하면서 들었던 가장 많은 게 왜 이 시기에 타이밍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뜬금없다 이렇게 들리는 건데, 그 윤석열은 비상 계엄을 하고 우원식 의장은 비상 개헌을 했다. 이런 우스개가 오늘 오후부터 이제 국회 주변에 막 돌아다니던데, 그 의장님은 이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보면 개헌을 해야 된다 말은 많이 하는데 집권 초반에는 막 정신없어서 못하고 후반부에는 또 의지는 있으나 또 휩쓸려서 못하게 되고, 뭐 그래서 초장에 나온 길에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 이번에 제대로 안 되면 내년에 지방선거 때 또 하고, 그러니까 개헌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트랙으로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주변에서는 의장의 욕심이 좀 과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특히 제가 취재한 오늘 뭐 지도부 한 관계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첫 번째 의장이고, 또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킨 의장이고, 그리고 개헌까지 하게 되면 의장으로서는 트리플 크라운이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을 그렇게 좀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뭐 4년 중임제 등의 이제 권력구조 개편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고요. 한다면 두 가지 정도 합의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2014년 그 투표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 또 하나는 이제 개헌특위 구성을 하는 문제인데, 이제 개헌특위 구성 자체가 쉽겠냐? 그러니까 여야가 없잖아요. 지금 1당 2당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당 2당이 그 개헌특위를 구성하는데 일단은
여야 동수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을 구성하는 것부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 추진하는 기일도 너무나 부족하고 또 하나 또 민주당에서는 좀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비명계들 그리고 국민의힘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을 전부 다 일제히 이제 환영하는 입장을 냈는데 결국에는 이 대선을 내란이 종식되기도 전에 호헌이냐 개헌이냐 호헌파 대 개헌파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해서 내란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못하게 만드는 거. 당장 우리만 하더라도 오늘 사실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그렇죠. 예. 114쪽짜리 저거 이제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싹 사라지고 개헌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논의로 옮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심각하다. 또 하나는 이제 임기 단축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의 임기 예컨대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이제 3년으로 임기 단축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예민하고 민감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근데 또 하나는 지도부와 만나서 뭐 이렇게 일정 정도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만난 것은 사실이나 합의한 적은 없다. 이제 요 지금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정해달라고 합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은 내란 종식, 내란당 해체, 내란 잔당 세력 역사 청산에 집중할 때지 시선 분산을 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멋이 중헌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큰 일을 다 정리하지 못했는데 지금 개헌이라는 아이가 툭 튀어나와서 그 내란의 어떤 잔존 세력들 그리고 심지어 과격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국민의힘에 있는 내란 동조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앉아서 개헌을 논의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저는 그 우원식 의장님의 그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모든 국회의장의 꿈은 개헌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저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이제 87체제가 오래됐고, 근데 다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헌법의 실패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헌법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헌법으로 제압한 사안이고 그렇죠. 오히려 이 정치의 실패를 헌법의 실패로 취한하는 게 아닌가 이제 좀 그런 문제의식은 사실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스마트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아니 그래서 중요한 헌법을 얘기인데, 죄인을 네. 만들 거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 네. 얘기를 좀 굉장히 중요한 일반적인 포인트죠. 얘기로 하자면 결국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처치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그렇죠. 텐데 지금 그럼 개헌이라는 게 어떤 이 병 질환에 대한 처방으로 맞는 얘기냐 이 얘기를 좀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좀 우려되는 게 개헌 논의 자체를 이제 국민의힘이 출구 전략으로 쓰고 그렇죠. 있다는 게 저는 예.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 사실 미래로 나아가자. 좋습니다. 어허. 뭐 여야 모두 미래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미래로 나아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문제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그 누가 제대로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지금 보면 예.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우리는 개헌 찬성한다. 당신의 입장은 뭐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개헌에 찬성하는 파와 찬성하지 않는 파로 갈리고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이 사실 이 계엄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개헌 논의를 본인들의 무기로 쓰게 된다면 오히려 그 사과해야 되는 이 타이밍 그리고 반성해야 되는 타이밍을 다른 것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다. 예. 물타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서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식 의장께서 나쁜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개헌 역시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나 지금 이 좋은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나쁘게 활용되고 있느냐는 분명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단독. 예. 네, 단독? 단독. 잠깐만. 뭐 한겨레 완샷 좀, 오는데 완샷.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단독이니까. 아니 그 사실은 제가 주말에 우원식 의장을 어느 상가에서 뵀어요. 상가에서 뵈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개헌은 없었어요. 대신에 우원식 의장이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은 뭐였냐면 위헌정당 심판 같은 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내란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내란 동조하는 세력에 대한 분명한 심판 이게 필요해서 위헌정당 심판 같은 게 필요하고 이것을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그때는 꼭 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일요일 날 갑자기 개헌 개헌 관련해서 하셨다. 기자회견을 한다 그래서
뭐지? 물 먹이는 법도 다양하다. 그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원식 의장이 스스로가 생각했던 그 위원정당 해산이라는 덩어리 하나하고 네. 일요일 날 발표했던 개헌이라는 덩어리 하나하고 여기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또 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런 판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의 판단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예. 때 그 사실 모든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었고 무려 1,710만 명이 5달이나 주말을 반납하고 그렇죠. 촛불혁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민주당만의 정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일종의 탄핵 입법 연대, 탄핵 연대, 이런 촛불 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박근혜 탄핵에 참여했던 모든 세력들을 다 모아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된다. 근데 끝내 이제 민주당이 선택한 것은 민주당 정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오에 대해서는 당시 민주당의 책임이 상당히 있으니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번에 그 탄핵에 찬성했던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서 범야권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그런 구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고민과 판단이 있으시고 그 속에서 위헌정당 심판도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가 예.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언뜻 빨리빨리 접수되는 게 개헌? 지금 개헌 얘기 꺼내가지고 지금 저쪽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아까 우리 박성민 최고 얘기한 것처럼 이걸 이용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악용하려고 그렇죠. 하고 아니면 민주당 내 세력 간에 또 뭐 이거 가지고 뭐 맞니 틀리니 오히려 시끄러워지기만 하고 득될 것 없이 마이너스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아직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이 적어도 며칠 이상은 뜨겁게 이 논란이 있을 만한 이슈였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뤄봤는데 정치꾼 도시 여자들을 저희가 오늘 이게 첫 코너를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놀라운 일이 슈퍼챗을 쏴주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제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첫 방송 축하한다면서 슈퍼챗 2번 보내주신 우리 엄채윤님. 이분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저를 응원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예. 그리고 JJ님도 아무 메시지 없이 예,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시면 저희가 분명히 좋은 데 쓸 것이다라는 얘기는 꼭 남기고 싶습니다. 이거 전혀 제 주머니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예. 안 믿어요? 왜 안 믿기죠?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응원해 네. 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도 고맙고 오늘 첫 시간 함께 하셨는데 어떠세요? 좀 적응이 조금 더 텐션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소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박성민 최고는 첫 방송 어때요? 그 방송 많이 하시니까 네, 아니 근데 저는 또 같이 해보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그렇죠.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을 많이 봤어서 약간 예. 연예인 본 기분이긴 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예, 저도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장 기자님은 뭐 하실 예. 말씀 다 하셨어요? 아니 뭐 분량이 너무 많아서 죄송했고요. 예, 좀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이게 그만큼 시사 방송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건 뭐냐면 말할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이슈가 많다. 네, 뉴스가 많다는 겁니다. 저희가 좀 더 잘 돼서 방송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면 그때 더 좀 과감한 편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꾼 도시 여자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장윤선 기자 그리고 우리 박성민 최고 그리고 최정위 위원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 최우성님 슈퍼챗이 네. 도착했습니다.